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인데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유시민이 속을 새깁니다. 그죠? 이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구더기 걷어내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독재의 후예들과 하나의 전선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자한당 잡아뜨리기죠. 그리고 저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똥이 아니고 이제 그쪽이 똥이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하고 특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계신 민주당이 된장인데 지금 구더기가 슬어있기 때문에 구더기를 걷어내야 된다. 이 내용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쪽 그 자한당 쪽은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확실히 이제 대단한 면이 있다. 그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중인데 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냐 하면 지금처럼 가면 총선에서 그러니까 친박 쪽이요. 그쪽이 이제 폭망하고 한 8, 90석 정도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유승민이 간철수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요. 유승민이 그때까지 버티다가 그쪽을 먹을 거다. 그러고 대선에서는 유승민하고 누구죠? 그 오세훈 하고가 판을 벌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경기지사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바꿔봅니다. 저는 정말 근거가 있는 예측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은 뭐 저 말고도 너무나 그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들이 특히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때려보시기에 지금 프런트 전선의 전면에 나서 있는 우리 150만 독자를 거느린 우리 털보 총수님 뭐 주진우 기자님 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 구더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편인 우리 거인 민주당 안을 계속 저 나름으로 털어보겠습니다. 구더기 그룹이 우리가 걷어내야 할 구더기 그룹이 대충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다 안에 있죠. 여기는 전해철, 김진표, 그 다음에 임종석, 정세균 이쪽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 카르텔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똥별나게 여기서 많이 뭐 적극적으로 얘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뻗땡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다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친노 친문입니까? 똑같습니다. 이 하는 짓거리들이 친노 친문. 이재명 이름 부르면서 이재명 말 안 듣는 지금 현재 그 작전 세력들하고 그 작전 세력 아닌데도 정말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면서 뛰는 이런 쪽도 있는가 하면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친이를 부르면서 이재명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은 작전 세력이 아니면서도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셔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쪽은 전혀 아니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친노를 외치고
필요하기 때문에 친문을 외칩니다. 이미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통진당을 거쳐서 정의당으로 돌다가 작년 6월달,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정계 은퇴한다 그러면서 썰전에서도 하차했죠. 그러고 노회찬 의원님한테 썰전 자리를 물려주셨죠. 근데 노회찬 의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간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에 노회찬 의원님이 떠나시고 노회찬 의원님 떠나시기 그 전주 토요일인가요? 며칠 전, 2, 3일 전에 당대표 출마 선언 하셨죠. 밀다가 대통령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장관을 계속 해야 되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작전에 대해서는 이분이 쇼당을 부르면서 움직였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통령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하고 얘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나가리 될 거니까 이쪽에 의해서 어차피 흔들릴 거니까 대차게 흔들자. 그래서 정리를 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불러드렸죠. 어디로요? 이사장 자리로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럼 작년 말 정도까지 조용히 몸을 낮추고 가만히 있다가 무슨 정적을 용서해서 살해당했던 로마의 무슨 황제가 차라리 인간적이라는 둥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떠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했던 정적을 용서해 줬다가 걔한테 칼 맞은 죄송합니다. 누가 인간적이다, 정이 간다, 이따오 잡소리.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작년 말, 연말이요. 그때까지의 자신의 처지를 빗대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계 복귀 절대 안 한다, 날 죽여라, 나자빠진 척을 하더니, 이제는 그 뉴스공장에 나와갖고는 복귀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하죠. 아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계속 흘리죠. 한마디씩. 복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나를 욕하십시오. 요렇게 떠들더니, 뉴스공장에서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광화문 그 톡쇼에서, 와,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화면이? 톡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다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게 배치를 잘못해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그 톡쇼에서는 또 본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김어준하고 양정철 씨인가요? 그 두 분이 이재명 이름을 엄청 크게 유시민 앞에서 2번, 막 3번 거퍼 부르긴 했죠. 어쨌든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보고 깎아달라는 얘기라고 정확하게 이제 유재일 씨가 평가를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이쪽 제가 표시를 해드린 여기는 확실하게 유재일 씨는 여기 삼성 토건족하고의 관계까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토건족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9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김대중이 손을 잡고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그 신자유주의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조차 합리적으로 추진되는 나라가 아니죠. 경제 시스템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천민 자본주의, 식민지가 영향력이 들어와서 천민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면서 정말 극악한 부익부 빈익빈뿐만 아니라 그 외주, 아웃소싱,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탄력성을 얘기를 하면서 특징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고용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직업군, 직종군이 노동자 계층 속에서 생겨났는데 그 비정규직을 얘기를 하는 그 아웃소싱, 외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발주한다. 이거를 뭐 종편인지 어딘지에 나와서 떠드는 전문가라는 그 쓰레기들조차 하청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예 하청? 골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청 이러면은 층층시 하에서 말단에 있어가지고 그 압박과 돈도 조금 받고 위험한 일 다 많이 하고 그러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 이따우식으로 이제 그 굳어져 버렸죠. 이런 거를 여기 그거를 강압적 폭력적으로 추진한 세력을 이건희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간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막 간첩이 뭐 얘 하나입니까? 심상정, 박원순 다요. 얘는 아예 뭐 정의당은 이제 자기 머리통 속에서 지우더군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지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다라는 표시를 겁나 적극적으로 내던데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미리 있었던 이 구더기 그룹에서 보면은 이미 뭐 삼철 뭐 이랬었는데 대통령 마음이 이미 애저녁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2018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재명 죽이기 엄청나게 이 새끼가 고발하고 지랄하고 둘이 같이 육갑 떨고 시작할 때 이미 대통령의 마음이 떠난 여권 실세 쪽으로 엄청나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다. 어디서 흘러들어가겠어요? 이쪽에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나중에 이정열이가 100억 자기 고용하려면 100억 내라 이따구로 떠들어서 그게 대충 100억 아니겠냐. 그리고 그 자금이 금문 똥파리 지랄 연병 떠는 것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냐. 뭐 이정열 이런 얘기가 파다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얘 쪽은 여기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얘도 뭐 SBS에서 일요일날 밤이었나 그때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거기 보니까 탄핵당했을 때 그때만 해도 얼굴이 맑더군요. 박근혜 그 쌍년은 보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실려 나가고 그 탄핵 가결될 때 그러고 무슨 양복 아니고 허여멀건한 옷 입고 한 사람 또 끌려 나가던데 그게 얘인가요? 백바지 입고 국회 들락거렸다는 욕도 나올라 하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 움직이는 쪽이 있고요. 여기는 박영선 이름은 그냥 여기다가 할 수 없이 적어놨는데 얘도 삼성 앞잡이입니다. 여기 이제 누구예요? 박지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받아 처먹고 뭐 이러지도 않으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흔든 사람을 그 간철수가 들어가서 휘젓고 지랄할 때 그 이제 박지원이가 그렇게 조종을 한 거죠. 옛날 동교동계에서. 그때 문재인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 이름을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 너무너무 끔찍하게 친한 제 동생뻘 여친 걔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때 박영선, 이종걸, 우상호 이렇게는 확실하게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러고 미적지근한 척 하면서 거기 붙었던 게 조정식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은 잘 표시가 안 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인영은 김근택이잖아요. 근데 은근자로 간철수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근태 씨가 사망하면서 우리 계보의 뭐 수장 뭡니까 리더는 이인영이다라고 불러줬는데 그 미망인께서 제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꼴패미 사단을 이끌고 이대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대 서울대 커플들이 계십니다. 그 옛날 특히 70년대 학번들 안에요. 80년대 학번들에도 있을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에요. 그렇게 해서 꼴패미 사단을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구더기들을 조정하는 민주당 내의 구더기들을 조정하는 이쪽이 여기 그 똥이요. 자한당으로 모여있는 독재의 후예들 똥하고 가치를 아우른다는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쥐고 흔드는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해놨습니다. 니들은 철퇴를 맞을 거야 라고. 이거 그러니까 돈줄 뭐 그다음에 타격 테러 뭐 댓글 부대 작전 세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운용이 되겠죠. 양쪽으로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누가 누군지는 뭐 우리는 드러난 애들 말고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가 86 카르텔이 어디서 어떻게 엮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하고 직접 있는 간첩 집단 그렇게 활동을 해왔죠. 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데올로기,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 이거를 마구마구 퍼뜨리고 그 다음에 돌아치면서 그 진보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당을 깨쳐먹고 아주 사악한.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움직이는 다써 진짜로 뼛속 끝까지 썩어 빠진 그러면서 뭐 진보니 뭐 민주니 이딴 거에 외피를 입고 있는 집단.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하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제 여동생 얘기로 그 간철수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닐 때 김한길도 옆에 붙어 있었죠. 그때 문재인을 휘둘렀던 제 동생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가를 알아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했더라고요. 저는 잘 그 민주당 안에 관심이 잘 없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휘둘렀던 뭐 여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종걸 뭐 여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저분해 보이는 이름 제가 이름 안 부르는 거 이인영까지 불렀죠. 그 다음에 그 송영길은 뭐 지저분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대표 때 문재인 보디가드를 그렇게 와 진짜 저는 그때 그거를 엄청 열심히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좀 나름 감동받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또 이제 그 유재일 씨 리포트에 이쪽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30% 확보했던 그 당 조직을 뭐 거의 다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인영까지 이름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안민석, 그 다음에 박주민도 그 학교 같이 다닌 그 유튜브 하신 분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 양반도 몰랐는데 운동권 출신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 세월호 변호사잖아요. 제가 박주민 이름을 자꾸 여기다가 그 세월호 때문에 그 이슈로 국회 들어간 초선 아닙니까? 근데 그 진짜 송영길만큼 감동적으로 그 최고위원 선거 때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하는 짓이라고는 뭐 이재명 탈당해라 그따구 개소리에 그 다음에 요새 떠든 이렇게 계속 제가 무슨 소리 뭐 개소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월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요새 자기 방송에서 좀 이상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참여연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게 이제 조국 김상조, 장하성, 김기식, 김기식이 그 피감기관 돈으로 뭐 여성 인턴인가 딱 단 둘이서 뭐 10박 11일인지 여행 갔던 그거를 얘기를 했을까요? 청와대에다가 리포트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기식 이름도 적기 싫습니다. 와 응원을 해줄 수가 있어야 응원을 해주지.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심정적으로 타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조국 수석도 그랬을 것 같은데. 파랗게 이름 적어놓은 여기 김근태 계라고 하던데요. 초선인가요? 삼선인가요? 초선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총리감 아닐까 생각하는 김영미 장관 확실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기가. 그러면요, 이렇게 여기서 이 지하 조직의 운용을 받으면서 지금 표적이 되는 유시민, 극문동 작전 세력하고 극문동파리, 극이똥파리 작전 세력 양측에서 겁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똥파리가 아니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저도 완전 욕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극문 똥파리 쪽에서는 유시민을 욕하면서 동시에 이해찬을 욕을 하고 지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시민을 욕하고 이해찬을 욕을 하고 지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경수 지사를 싸고 놀죠. 이 똥파리의 작전은 뭔가요? 유시민을 겁나 욕을 하고 지랄 연병을 떨면서 드루킹과 김경수를 엮어서 문재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죠? 문재인이 모든 것의 주범이라고요. 어떻게 전선을 형성해서 분탕질을 치고 지랄 연병을 떠는지 보이시죠? 얘가 비실비실거리고 있다가 이제 다 살아났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드루킹이 지금 김경수 재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 2013년부터 한우 선물 세트 겁나 보내고 뭐 정치인 몇 명한테 보냈었는데 겁나 보내고 뭐 고맙다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더니 드루킹 자기를 유시민이가 모른다라고 쌩깠다고 뭐 섭섭하대나 서운하다나. 근데 지금 뭐 기어 나와가지고 제 머리 못 깎는다. 대통령한테 자기 대가리 깎아달라는 얘기죠.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면은 뭐 드루킹이 뭐 개야 지져라 이러면서 신발 뒤꿈치로 씩 밟아가지고 눌러서 압사시킬 준비가 됐나 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들어올까요? 아니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하고 전선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즉 친노 친문 안에서 존나 더럽게 죄송합니다. 드디어 제가 이 표현을 쓰는군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하도 남자애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짜증나 이러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교수들하고 뭐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 욕을 이제 막 열심히 배웠었는데 게다가 아들내미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건 너무 심한 욕이니까 좀 전에 했던 그 욕은 취소. 아무튼 겁나 추접스럽게 권력투쟁을 하고 자빠져 있는 이것들 하고 이제 그럼 얘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극문동 극이동까지 내세우면서 패거리가 들어오면 지네들 이제리 다 헤쳐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정의당으로 같이 우르르 나갔던 애들이 다 들어올까요? 아무튼 혼자서 움직이진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가 다시 입당을 하면서 세를 형성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같이 따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얘들은 이쪽에 직접 협의를 하고 컨트롤하는 이 멘탈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뭐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은 여기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면서 여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찬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대척점을 이루는 어떤 정적이 있을 것 같다. 그쪽에서 극문동, 극이동을 같이 돌리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뭐 조직을 다 뺏겼다는 송영길, 그러니까 정체를 모르겠는,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포진을 하고 움직일 건지 지금 확인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구더기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구더기들 상황은 이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유재일 씨가 지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지뢰가 여기저기 던져져 있다. 지뢰라는 게 뭐죠? 여권 내부, 현재 여권 내부에서 이제 권력형 비리가 터질 수 있는 근거들이요. 그런 게 이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할 수 없이 장자연 씨 이름을 다시 적어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이 50대 이 구더기 쓰레기 새끼들하고 이렇게 뭐 합쳐서 이쪽 그러니까 똥덩어리하고 같이 다 합쳐가지고 여권, 정치판,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이니까 그 판사, 그 다음에 판사들, 검사 집단, 경찰 집단 이런 쪽, 그 다음에 국세청, 뭐 고위 관료 다 망라 있겠죠. 언론 이렇게 뜨르르르하게 연예인 지망생들 후원회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 지망생 후원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하는 데일까요? 짐작하시죠? 연예인 지망생 후원회, 그리고 뭐 방산업체 사장들이 뭐 유명 탤런트 남편이니 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누구 뭐 외국 그 아버지가 손에 손 잡고 그거 불렀던 딸내미하고 그 막 소송 나고 그랬던 사람도 본래 방산업체 사장이잖아요. 그 방산업체 사장들이 연예 기획사를 왜 차릴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큰 몸통이죠.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문제는 파다 보면 여권으로 가니까 이 구더기들 뭐 썩어 빠진 이쪽하고 다니까 김학의도 마찬가지죠. 그 윤중천이 그 배경이 이 사람 그 윤중천은 아마 혼자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돈 뿌려대고 뭐 유명 인사들하고 커넥션 자랑하는 게 취미였는지, 그러고 뭐 근데 그 윤중천이 벌였던 그 엄청난 사기 사건 이런 게 참여정부 때 일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해갖고 돈 받아 먹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해갖고 돈 받아 먹었을까요? 김학의가 무슨 승진 의뢰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정무수석, 참여정부 마지막 정무수석 나오잖아요. 그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무수석이었는데 윤중천이가 김학의 승진시켜달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거를 선을 댔을까요? 뭐 현재 대통령의 여권에서 대통령 차기 대선 잠룡이라고까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의 형인 의사한테 줄을 댔다는데, 아니 난 진짜 박원수는 분명히 형이 있는데 뭐 직업을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박원순 형이 왜 있죠? 행방불명된 지 몇십 년 된 그 작은아버지인가? 거기에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군면제 받았잖아요. 박원순 씨가요. 그러니까 형이 있다는 걸 그 스캔들 때문에 제가 압니다. 아무튼 그렇게 얽혀있는 지뢰. 얘하고 선이 다 있는 게 누구냐겠냐는 거죠. 지금 여권 실세에서. 버닝썬이 아니라 아레나잖아요. 그 아레나 하면 딱 버닝썬 하면 1차로 나오는 게 윤총경. 윤총경은 또 그 언제죠? 그 참여정부 때 정무수석하고 뭐 이랬을 때 거기 청와대에 정무수석실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박근혜 때는 무슨 개지랄하고 돌아쳤을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촛불정부 하면서 또 거기 들어갔었다면서요. 윤총경. 이 윤총경 밀어주는 이 여권 내부의 씹새끼는 누굴까요? 좀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저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이런 거 떠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동포 여러분. 참 깝깝합니다. 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여기 그러고 이게 아레나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게 이제 순실이 때부터 아레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클럽 문화가. 그 2013년인가 4년인가부터 해갖고 아레나가 다 잡았다 그러는데 그 아레나 버닝썬 이러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마약, 그 다음에 일반 여성들 강간, 그러니까 직업 여성들은 재미가 없나 보죠. 이제 더 이상. 와, 진짜 개쓰레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돈 세탁, 그러니까 국내에서 뇌물 불법적인 거 왔다 갔다 하는 돈 더하기 이제 아시아권에서 뭐 대만 조폭, 중국 조폭 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 애들 돈 세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탈세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버닝썬이 이제 스캔들 잦아들면서 이미 똑같은 거 벌써 차린 지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한 달 다 돼갈 것 같은데요. 또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검찰, 뭐, 판사들은 없나요?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경찰, 뭐, 이런 데들이요. 그 다음에 유명인사들, 뭐, 언론계, 이런 데들. 다 지뢰밭이죠. 포스코, KT, KTNG 여기도 그 국영기업이었다가 민영화하면서 이 포스코 비리 이거 다 그러니까 명박이 애들이 다 털어먹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여권 애들이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KT 뭐 취업비리 이런 건 깜도 아니라는데 거기 뭐 김성태만 있나요? 이쪽에 현재 여권의 구더기들도 다 연루돼 있다고. 이것도 지뢰죠. 웹하드도 얘기 나왔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김학이 이때는 윤중천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H 모 씨라는 H 한 씨, 홍 씨, 또 H 씨가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 성 중에서 저는 한 씨하고 홍 씨하고 또 그렇게밖에 그 성씨가 H로 시작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그 중요한 H C도 이니셜 HC도 그 별장에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 HC를 덮으려고 윤중천이가 막 그 검사들 뭐 지방검찰청 검사들 마구잡이로 주워 섬겼다는 얘기도 역시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해주셨거든요. 물론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막 찾아서 듣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웹하드도 이때도 무슨 얘기 나왔었느냐 하면 그 정신병자 같은 그 웹하드 사장이요. 지금 구속돼 있죠. 그 웹하드 회사 사장도 여권 실세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 웹하드 사장이 어려울 때 뭐 운동권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돌봐줬던 정서적으로 돌봐줬겠죠. 그런 여권 실세를 통해서 여권 쪽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뒷배가 생겼다고 지금 여권 소개요. 그러면 그 태양광도 한참 얘기 나오다가 묻혔죠. 태양광은 그 새만금 그쪽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지금 서울시 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JTBC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고대 아마 총학생장 출신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엄청 이런 거 막 돈 벌고 있잖아요. 서울시 끼고. 그럼 다 여권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 말에 꼼짝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녹음돼 갖고 JTBC 영광스럽게도 JTBC 손석희가 하는 그 방송하는 뉴스를 탔는데 다 지뢰밭이죠. 지뢰밭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지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시민이 정계 복귀를 할까요? 글쎄 이제 유재일 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재일 씨가 저는 그 여권 현재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신망이 있는 이런 같이 매우 확실한 정보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올 것 같다고요. 정계 복귀. 근데 국회의원 출마 일찍 아니면은 유재일 씨가 한동안 얘기했던 그 국무총리직으로 가는 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죠?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노무현 재단 그 톡쇼에서는 김어준 씨가 출마라는 단어를 계속 썼죠. 그게 국회의원 출마에 지금 시점상 국회의원 출마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아직 아니니까. 언제 출마하실 겁니까? 뭐 계속 그랬잖아요. 양정철 씨한테는 그래서 뭐 출마 날짜는 언제로 발표하실 겁니까? 이렇게 막 묻고요. 그거를 보면은 뭐 한번 해봐라 라고 이거 여기도 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뛰니까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 유시민 패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김민석이 여기 가서 붙을래나요? 얘네들은 절대 안 껴줄 것 같은데. 김민석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나와봐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겉으로 근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 보면서 정말 대박이다. 이런 거짓 발사계 같은 집단들의 어느 쪽에도 전권이나 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권력이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자기의 직을 수행하면서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온갖 더러운 이런 것들에 이제 이권을 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와 진짜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지금 현재 여권의 다갈래로 퍼진 이 주접스러운 집단들을 그러니까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유재일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하고 계신지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저는 유재일 씨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왜 이런 정보들은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되냐? 왜 우리 국민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뭐 재계나 이런 데 있는 그 1% 안에 있는 애들한테만 이 정보가 가야 되냐?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 하면은 이제 독자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어쨌든요.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탕평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재일 씨가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탕평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시민을 끌어들인다면요. 이게 혹시 쇼당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쇼당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분의 쇼당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갔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대 결전 얘하고 이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펼치다가 장렬하게 항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정말로 100% 우리 대통령과 이제 국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은퇴를 하실 건지 아니면 끝없이 쇼당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온건하게 살살 물러나야 될 건지 뭔지 이거는 뭐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쪽하고의 관계. 이쪽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라는 이 더러운 패거리들이 결성이 되던 당시에 김대중 그다음 김대중을 등에 업은 박지원 뭐 정동영 그다음에 뭐 박영선 이런 애들하고의 사이에서 이렇게 붙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여기하고 협업을 했던 그 흑역사 속에서 남은 빚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향후 행보가 그리고 현재 유시민의 이 육갑 질환 연병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지 어쩐지 그 노무현 재단에 끌어들인 거는 이제 뭐 하라고 같이 움직이자는 뜻이었겠죠. 근데 그게 벌써 작년 8월입니다. 그 작년 8월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셨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 대통령께서 이 탕평책을 해야 되는데 이 유시민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는 유시민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키워주죠. 특히 중앙일보 계열 중앙일보 홍석현이 겁나 띄워주지 않습니까? 이 새끼를 얘 배후에 누가 있나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우리나라 1% 기득권을 공격을 하는 거기에 이득이 되는 포지션이 아니라 얘네들의 아젠다를 퍼뜨리는 넘버 원 스피커 개 조동아리 나불거리면서 얘네들의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을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개새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뜨리려고 이쪽에서 지랄 연병을 떠는 거로 제 생각에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시민이 등장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대통령의 쇼당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쇼당일 수가 있다. 얘가 만약에 나와서 이쪽이 한다면 그 쇼당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여기 이쪽 실세 이쪽의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이쪽 니들하고 개 박 터지게 싸워라. 개 박 터지게 싸워라. 그래서 유재일 씨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말한 이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말을 중간에 멈추신 건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가능성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지만요.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대통령이 바라는 건 뭘까요? 싸우다가 같이 전사해라. 장렬하게 다 뒤져버려라 이 새끼들아. 친노 친문 이 개새끼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유일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얘가 나와서 같이 뒤지게 한판 붙는 거라면 나와라라고 하실 것 같다는 거죠. 즉 유재일 씨가 여당 내의 야당이라고 명명한 여당 내의 야당이 가장 힘이 세다.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유재일 씨는 그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정확한 자리매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당 내의 야당인 우리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재명을 순수 지지하는 우리 쪽에서는 유시민이 만약에 뭐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합리적이죠. 국회의원으로 뭐 출마를 한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갈 때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문재인이 미쳤나 이해찬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부탁을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쇼당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깔려있는 지뢰밭에서 그러면 여기가 한 뭐 10%, 15% 현재 여권 실세들이 관련이 돼 있다면 80%, 90%는 본래 똥밭, 독재의 후예들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사리 터질까요?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뭐 쟤네들이 만약에 이걸 걸고 뭐 조중동에서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터지면 지들은 더 죽는데 이런 생각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이재명 지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녹음 끊길까 봐요.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대통령의 쇼당일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쇼당이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확실하게. 이쪽 저쪽 뭐 아무튼요. 양쪽 다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러고 대통령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싸우다가 니네 다 죽여버려. 다 죽어버려. 이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은 이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의 본심이 드러나는 건 저는 이분이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에 출마하셔서 차기 대권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손바닥을 마주치지 맙시다. 요거는